문법 문제는 풀었냐? 제출 왜 안 해? 저 잃어버려가지고 문법 문제도 없었어? 다시 풀고 있어요. 문법이요. 아니 문법 문제도 풀어오는 게 과제 아니었어? 제출하는 거예요? 아니 다 제출이 과제야 과제는. 뭐 그래서 이게 안 돼갖고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문법 문제 다 풀었지? 이거요? 아 저번에 제출하고 갔고 동우는 풀어오는 거 숙제였고. 근데 안 했어? 이건 나 그때 또 아 내가 그 문법 문제 그거 이렇게 다 해오라고 했었잖아. 아 그거 나 진짜 안 냈어. 있어요? 응. 나 냈다니까. 응, 냈어. 한 명 통과야지 한 명 통과. 네. 안 냈어. 뭔지 알겠어. 문제 좀 보여주면 안 돼? 아니 쌤한테 냈다니까 어떻게 보여? 아니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뭘 이거. 아 이거 뭐야? 그래 니 별로 안 풀었다. 이거 24일 날 남은 거예요. 24일 날 남은 문제. 별로 안 뜨는 건 나와 있지. 내가 저거 안 냈는데. 안 냈어. 내가 정답 노트 다 외우라고 했었잖아. 근데 질문들이 안 나와. 질문들 나올 법한 문제도 중간에 내가 하나씩 숨겨놨는데. 예? 그냥 그렇구나 하고 외울 거야? 나중에 설명해줄게 그런 문제. 안 풀어왔지? 그냥 국어는 뭐. 아 진짜 큰일 났다. 우리 국어를. 네, 저 근데 이거 문법 문제 이거 15번은 모르겠어요. 그래 갑자기 문법을 꺼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질문이 나왔어야 된다고. 그 별표가 쳐졌어야 되고. 알겠죠? 근데 요런 시스템이 뭐 이렇게 뭐 올 때까지 좀 내가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해요. 내가 문제 줘봤자 뭐 많이 주니? 많이 안 주잖아. 그치? 그러면 20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려? 오늘은 문법 문제 15문제밖에 안 나가. 얼마나 걸릴까? 15문제 한 문제당 1분이네? 아 예? 2분 처리해서 2분밖에 안 걸릴까? 자, 내가 어떻게 풀기를 원해요? 잘. 깊게 풀기를 원하죠. 모든 걸 분석하면서 풀기를 원하죠. 그럼 사실 한 문제 푸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려야 돼. 아직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요거 교술이라고 했고요. 교술은 얘들아 뭐가 드러난다고 했니? 경험 속에서 느껴지는 본인의 생각이고, 이 생각이 나중에 뭐까지도 이어져? 교훈까지도 이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지금 우리가 앞부분 읽었을 때 교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우리 경험 나오지 않았어? 1문단의 경험은 뭐 했어? 나 거기 가서 뭐 봤어? 손을 잡다. 이거 본 적 있어. 근데 그거 보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 설명이었지. 이 기계 설명, 작품 설명. 뭐 했대? 작품 설명의 핵심은 뭐야? 다 분해해서. 분해했어. 차를 완전히 이렇게 제거하고 부품들을 제거하고 뭘 만들었어? 의자 침대. 의자? 그래. 오케이. 근데 이거 되게 치사하게 내면요. 뭐가 나오냐면 차체가 그네 침대 된 거야. 차체가 의자 되지 않았어. 이렇게도 나와요. 또 타이어를 비롯한 나머지 부속은 의자가 된 거예요. 누가 됐는지도 연결 지어주면 좋아요. 글 읽을 때. 그러면 그네 속에서 나는 이런 거 보면서 왜 달리는 무기라고 비유적으로 썼냐고 라고 한다면 교통사고를 염두에 둔 말이겠지? 그럼 이건 얘들아 직유법일까 은유법일까? 굳이 얘기하자면 은유법이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은 비유라고 정도만 써줘도 되고 굳이 얘기하면 은유예요. 그럼 무엇은 무엇이다의 패턴 보여? 뭐가? 그럼 달리는 무기다 라고 한 건 무엇이다라잖아. 비잖아. 뭐를? 자동차는 달리는 무기다. 이렇게 하면 은유가 성립이 되죠. 알겠죠? 자, 해체됨으로써, 자, 봐봐. 여기서 의로써 나왔지. 아까 설명했던 거. 인과. 그래서 새로운 용도 누가 됐다고요? 얘네들이 새로운 용도잖아. 그런 모습은 예술고의 전복성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그래서 해체시켰어, 뒤집어 엎었어 라는 말이 대응되는 말이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생각 지금 여기 나왔다 안 나왔다? 아니 안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럼 여기는 다 생각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거는 생각 같은 서술, 생각 같은 경험, 그냥 과거에 이랬어 라고 읽어주라고 했었죠. 처음에는. 예전에는 나 초보 딱지도 아니었어. 그래서 처음에 편리하고 불안한 느낌도 있었어. 왜 불안했다고 했을까? 사고 날까 봐. 초보니까. 그치, 사고 날까 봐. 이 불안의 느낌도 왜 불안했는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민하게 느꼈다는 거는 조마조마했다라는 느낌 같아요.
그래서 별로 생각이 없었어. 나 생각이 별로 없었어. 근데 생각이 없었던 애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죠. 그런 데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이사를 가니까. 객지라는 건 어디예요? 외곽 지역 또는 내가 있었던 지역을 떠나면. 그렇죠? 그런 데를 이사 가면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어. 생각은 없었지만 지금 필요성이 생기고 있죠. 내용 정리할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수필 같은 경우는. 자, 물론 자 필요성은 생겼지만 처음엔 어땠어? 조금만 사용.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사용한 거 아니야? 차 샀다고? 아, 차 샀다고 신났다고 막 이렇게 달리는 거 아니야? 조금만 사용했어. 근데 조금 더 사용. 저번에 내가 이거 이렇게 옆에다 쓰진 않았죠. 다른 말로 썼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썼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썼지.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쓰지. 그럼 뭐가 맞은 거야? 둘 다 맞지, 얘들아. 요약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말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그 처음에 뭐 아까 저번에 썼던 말이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또 읽었을까? 아니라고. 요약의 여러분들의 정답이라고. 요약하는 순간 정답은 돼. 근데 요약을 못하니까 문제지. 그쵸? 또 이거는 뭐예요? 목적 없이도 조금 더 사용해서 조금만 사용했는데 조금 더 사용했고, 이건 뭐라고 할래? 그냥 막 사용. 막 사용하고 있잖아. 뭐를요? 차를요. 처음에는 필요성도 없었어. 생각도 없었어. 근데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조금 사용했는데 국한되지 않고요. 조금 더 사용하다 보면 이제는 별 목적 없어도 그냥 이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생각이라고 했었잖아. 생각에 대한 항상 이렇게 밑줄 치고 형광펜으로 치면 좋고. 그러면 밀폐된 공간은 뭘 의미해요? 자동차. 그리고 데려다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밀폐된 공간. 근데 이게 자 뒤로 넘어오는 자 무슨 문장의 표현 방식? 인용. 저 학자의 말을 인용했네요. 학자의 말을 인용했어요. 그리고 생태라는 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 줍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왜요? 머무를 수는 있는데 움직일 수 있다고? 머무는데 뭐. 그러나 이거는 밀폐된 공간 속에 여러분들이 아마 머물고 있어요. 그러나 나를 어디든지 데려갈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대응시켜서 읽어주면 이 인용 문구도 왜 이런 인용 문구를 썼는지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문제에서 그냥 단편적으로 물어봐요. 그냥 학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이것도 무슨 표현? 비유, 그치? 자동차는 아늑한 자궁이야 라고. 그래서 이 모순된 욕망 왜 모순이라고 썼냐고요. 앞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움직이는 내용. 이게 모순되죠? 어떻게 머무르는데 움직여? 자, 끊고. 자,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한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내 마음을 충족시켜준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 충족.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모순된 욕망은 해결해준다. 감성적 기계 노릇이다. 해결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욕구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감성적 노릇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 이때의 감성적 기계라고 하는 이 자동차는 해체됐니? 해체 안 됐지? 그냥 자동차가 충분히 우리 마음을 이해해줘, 읽어줘까지가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자 뒤에부터는 이제 뭐가 드러날 거라고? 교훈 나왔니? 생각은 나왔지. 근데 생각이 교훈으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제목이 또 뭐야? 풀 비린내에 대하여. 그럼 풀 비린내도 뭔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읽어봅시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여기 뭐가 드러났다고요? 경험.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경험이 읽혔지.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 이게 특별한 경험이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뭔가 교훈적인 내용이 얻을 텐데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야 차표를 구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지? 그럼 아직은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서울에 갈 일은? 당황스럽지 않지. 차표를 구하는데 뭐라고?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왜요? 차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럼 이것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뭐에 대한 낯설고 당황스러운 경험인데, 야, 이 자체가 지금 낯설고 당황스러운 내용이니? 차표 못 구해서 운전하는 게 낯설고 당황스러워? 전혀 안 그렇지. 아직은 낯선 거 하나도 안 나왔어. 그냥 구체적인 내용이야. 자, 긴장을 해서 왜 긴장을 해요? 초보니까. 뭐 긴장했다. 읽어주면 될 것 같고. 근데 서울에는 갔지. 일을 봤어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 어디 살았어요? 뭐 광주에 사나 보다. 그 광주 비엔날레 할 때 그 작품 봤으니까. 그럼 서울 갔다가 광주 온 게 왜 낯선 경험이야? 왜 특별한 경험이야? 응? 초보 때. 초보 때 갔다 왔으니까? 아, 그렇게 읽었어? 아니면 아직 안 나왔을까? 아니, 무사히 갔다 왔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뒤에 나오지 않을까? 자, then. 자, 이때 그런데 라는 말이 우리가 항상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어? 무슨 표지라고? 전환의 표지지. 그러니까 이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이 바로 서술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난 뭘 했어.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 낯설고 당혹스럽다라는 말을 잠깐만요. 이거 진짜 우리 사실이니 아니면 생각이니 낯설고 당혹스러운 건. 그래, 이건 생각일 거란 말이야. 이거 생각에 대한 얘기 아니야? 근데 어떤 사실이 지금 생각에서 뭔가 낯선 생각, 당혹스러운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근데 그런데 이후부터가 이 생각이 뭔가 제시가 될 것 같아요.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 타닥타닥을 얘들아 우리 뭐라고 하니? 문학에서. 음성상징. 오케이,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의 효과는 뭘까? 운율 형성. 또 뭔가 현장감 제공.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실감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무튼 음성상징어라 정도만 써주시고 시가 아니니까.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가 튀는 것 같다라고 해서 처음에 내 생각 뭐가 튀었다? 그치, 뭐가요? 이 타닥타닥이 처음에는 모래 알갱이였대요. 그럼 봐봐, 모래 알갱이였다라는 사실이야, 모래 알갱이 같다라는 생각이야? 생각. 그래, 이게 생각이었잖아. 그럼 처음에는 이 타닥타닥이라는 경험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아, 이건 모래 알갱이 튀겠지. 여러분들도 뭐 차 타고 가면 그냥 툭툭툭툭 뭐 이런 소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날 아침, 자, 뭐가 흘렀어요? 이제 시간의 흐름. 장면이 전환됐죠? 시간의 흐름으로써. 자,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부분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엉켜 있었다는 생각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잠깐만, 흙먼지는 왜 나왔어, 단어가? 그래, 아까 모래알갱이가 아니라 흙먼지가 아니라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지금 단어를 똑같이 썼니? 바꿔주면서 같은 의미를 썼니? 주면서 같은 의미, 다른 말 같은 의미. 국어는 이런 게 큰 원칙이에요. 같은 말 또 쓰는 거 되게 싫어요. 여러분들도 일기 쓸 때 나는 친구를 만나서 놀아서 재밌었고 밥을 먹어서 뭐 재밌었고 이게 아니라 재밌었고 흥미로웠으며 보람찼다 이런 식으로 막 서술어를 바꿔주라는 얘기야. 다 좋은 느낌이지만 그렇게 써야 잘 썼다라고 하거든. 쉽게 쓰고 있지? 아니야? 아, 중간고사 이해할 수 있다고 했나? 아, 맞아. 자,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잠깐, 이건 아니란 얘기고,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이게 하나의 뭐가 돼요? 경험이 되죠. 그럼 타닥타닥은 1번 모래알갱이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그치, 자체에 죽은 잔해였다라고 하는 경험이자 사실이죠. 그럼 이 경험은 얘들아 흔한 경험이었어?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이겠어? 그래,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수필 읽는 거 별로 안 어렵죠. 뭐만 구분해주면 사실과 경험, 생각. 경험 속에서 생각. 그럼 여기서 아직 교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슬슬 나오겠다. 자, 마치 거대한 모터주 위에 두텁게 쌓여있는, 왜 두텁이냐 두껍이 아니고 여러 겹, 요거 두텁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알겠지? 두껍다는 건 물리적으로 그 하나의 대상이 이렇게 두꺼운 거고, 두텁다는 추상적인 것까지도 포함을 해요. 여러분들 우정이 두꺼워요? 두터워요? 두터워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비읍도 얘들아 뭐가 일어나겠니? 나중에는 두터워라고 하잖아. 무슨 비읍이지? 뭔 탈락이야, 씨. 비읍?
불규칙이 일어나는 단어겠지. 문법과 문학을 넘나들고 있죠. 근데 그렇게 보이면 좋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처럼이라는 표현은 얘들아 무슨 표현법? 직유법. 그래서 비유법. 일어나는 직유 중에서도 비유 중에서도 직유법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문학이니까. 그러면 자, 이 먼지 뭉치가 의미하는 대상을 찾아 쓰세요. 객관식 나온다고 했니? 나 서술형 나온다고 했니? 공지됐어? 나온다고 했지? 자, 먼지 뭉치처럼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바를 찾아 쓰세요. 누구야? 풀벌레. 풀벌레 들이라고 쓸 거야. 그러면은 얘들아 그거는 몇 어절로 쓴 것 같아? 오, 몇 음절로 쓴 것 같아? 오케이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는 또 어절과 음절을 구분하라고. 이해돼? 아 이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음은 뭐야? 얘들아 음절은 글자수. 글자수랑 비슷해요. 어절은 띄어쓰기 하고 난 덩어리. 근데 풀벌레들은 하나의 덩어리지? 그러니까 1어절이에요. 음절은 몇 글자예요? 풀벌레들 4글자죠? 그래서 4음절. 어절 음절 구분하지. 이거 틀려와라. 자 여기까지. 자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리듯 도망치는 세차장으로 갔다가 하나의 뭐가 돼요? 생각 감정 정서죠. 처럼 듯 지급법이고. 왜 범죄 저질렀대? 죽었으니까. 생명체를 죽였으니까. 그럼 이거는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 맞아요? 네. 자 그러나 세차의 기계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이들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요. 운전대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몸소리 치는 기억으로 남았대요. 자 진짜 이런 것들은 냄새가 나는 거냐? 운전대를 잡는데 그 풀벌레 그게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는 자기가 지금 그렇게 느낀 거죠. 내 생각 느낌. 그래서 풀 비린내라고 하는 뭐가 나왔어요? 우리 제재가 나왔죠. 중심 소재. 그러면 제목은 풀비린내에 대하여 라고 나왔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하여 무슨 생각이야? 빨리 말을 장문을 해봐. 풀비린내에 대하여 뭐 어떻다고? 아직 몰라?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보자. 자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얘들아 속력과 속도 차이 알아? 수학에서 했니? 속력은요. 몇 초마다 가는 거리? 속력은 그냥 그 자체의 속도의 힘이거든요. 그 빠르게 힘. 속도가 혹시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국어는요 속력이 아니라 속도가 잘 잡혀야 돼. 국어는요 모르겠어. 다른 과목은 뭐 그렇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어는 속력만 빨라서는 안 돼요. 속도가 빨라야 돼요. 선생님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 미안해요. 속도는요 속력에 뭐가 더해진 거냐면 방향성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력이 빨라도요 90도 방향으로 다른 데 가잖아요. 그럼 저 멀리 돌아와야 돼요. 근데 정확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느려도요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국어는요 속도가 중요해요. 속력 아니고요. 방향성이 잡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무슨 방향성을 얘기했냐면 수필 어떻게 읽어야 돼? 라는 방향성이란 말이야. 알겠지?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게 소율회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자 이런 살상의 경험이 뭐야? 누군가를 죽이는 경험이 초경처럼 겪었을 거라는 초경이란 건 뭐야? 처음의 경험. 처음 경험. 처음의 경험을 초경이라고 하죠. 이 단어는 그냥 처리가 됐어? 몰랐어? 알았어? 근데 왜 표시를 안 했어? 안 읽어왔으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런 사실이야말로 나에게 예상치 못할 충격이었다. 그럼 여기서 느낌 왔잖아. 지금 여기부터는 그러면 얘들아 사실보다는 생각이 막 나오겠지.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부분으로 갈 것 같아.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은 뭐예요? 자동차가
다른 생명 여기서는 뭐랑 대응돼? 불별래.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은 뭐예요? 지각 아니에요. 자각이에요. 자각. 그치, 자신이 깨우치다. 이 각자가 생각하다 깨우치다예요. 알겠죠? 스스로가 깨우치다. 인식하다라고 썼겠죠? 쉬운 말로.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각하다. 그제서야 찾아왔다. 그러니까 여기도 다 뭐야? 생각이네. 그럼 여기까지 뭘 자각한 거예요? 아, 자동차가 뭘 할 수 있다? 다른 걸 죽일 수가 있겠다. 자,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여기 너무 좀하다. 얼굴에 7개의 천을 들였다고 한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다른 옛날 이야기를 갖고 오는 거. 이걸 뭐라고 할까? 옛날 이야기를 뭐라고 할까? 고전의 이야기를 인용했어요. 그거랑 비교해보면, 그걸 생각하면 이 둘을 비교하자라는 거예요. 비교나 혹은 대조해보면, 야, 티베트 승려들이 한 짓도 누군가를 죽일까봐 이렇게 엄청나게 조심했는데, 자동차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상행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비교하지도 못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까지가 이 생각. 자,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그럼 이도저도 못한다 라는 말이지. 이도저도 못하다. 이거 차를 없앨 수 없다.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여기까지 전까지 읽으면 차를 없애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차를 없앨 수 있어 없어?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는 무슨 상황이라 할까? 이도저도 못하는 거. 사자성어. 혹시 아는 사람? 어떤 거요? 요거 이도저도. 그렇다고 차를 없앨 수도 없어. 근데 그럼 죽여? 그것도 안 돼. 요거 뭐라고 할까? 이런 상황을. 사면초가? 사면초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사면초가보다 전전긍긍하다 들어봤니? 전전긍긍은 우리가 자는 모습인데 옆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왜? 이도저도 못하는 고민하는. 사면초가는 뭔가 거의 이제 뭐 하나의 방법보다 사면초가가 이제 그 적군이 우리를 다 에워쌀 때 사면초가를 비슷한 느낌은 맞아요. 그래서 전전긍긍의 느낌이 더 맞을 것 같고. 자, 그런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자, 느꼈네요. 뭐 하겠다고요? 태도 정리. 그럼 태도 정리라는 건 뭐겠어? 자동차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는 사용해야 되겠다. 그럼 사용 안 하겠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필요한데? 전전긍긍한데? 그래서 나온 거. 차를 유지하되 최소화. 의존도를 낮추다. 타협하자고. 아까 우리 차 처음엔 필요하지 않았지. 근데 차를 조금 사용했는데 조금 더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사용이 엄청 늘어났지.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용을 딱 제한을 최소한으로 제한. 사용을 최소한. 여기가 다 생각이죠. 그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이유. 그러면서 뭐 하자고요? 편리함에 길들여지는 순간마다. 편리함에 길들여지는 건 뭐야? 우리가 차를 이용할 때 좀 편하게 이용하려고 할 때마다 뭘 기억하자고? 그러니까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 비밀이. 누구의 피 비린내요? 풀벌레들의 어떤 피 또는 이거는 생명에 대한 얘기겠죠. 그럼 풀은 생명 아닌가요? 식물뿐만 아니라 이런 살아있는 생물까지도 피 비린내를 가져올 수 있다. 생명을 죽일 수도 있구나. 자각 뭐라고요? 스스로가 깨우쳤다. 스스로가 생각했다. 인지했다. 인식했다. 잊지 않으려고 한다. 라고 하는 어떤 다짐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럼 이 다짐이 뭐라고요? 교훈이겠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교훈을 얻은 거예요? 어떤 경험? 자동차를 운전했는데 앞에 풀벌레들이 막 죽어 있었어. 그럼 평소 같았으면 그러려고 싹 하겠지만 이 사람은 뭔가 내가 죽였어. 내가 걔네들을 죽였어.
하면서 어떻게 교훈을 얻었어? 최소한만 사용하자. 그러면 자, 인간 위주로 된 거야? 아니면 다른 애들 위주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인간의 위주가 아니라, 그럼 인간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으로 생각하는 걸까? 인간 중심이 아니라 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걸까? 응?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어? 풀벌레 자연? 그치. 자연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풀벌레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라는 말을 네 글자로 쓸게요. 생태주의. 그래서 그 논밭에서 메뚜기 뛰어다니던 그 중학교 때 시 배웠던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메뚜기가 없어졌다. 고요하다. 그래서 그 생태주의에 대한 관점이 생각이 이 수필에 넣어 들어가는 거죠. 자,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자였고, 그래 운전을 시작하기 전이지. 초보 운전 그 딱지 하기 전 걷기 예찬자. 또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이거는 필요 없네. 자연 속이 더 좋았어. 근데 그러나를 통해서 서로가 뭐가 돼요? 반대가 되겠죠. 어떻게 변했대요? 차가 있고 나서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난다. 왜요? 이유 생각해보자. 왜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죽이니까. 그치? 풀벌레의 어떤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자,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차는 소유화돼. 뭐한다? 종속되지 않는다.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풀어서 위에서 얘기했지. 뭐라고? 의존도를 줄인다. 최소한만 사용하겠다. 자, 이런 아슬아슬 줄타기라고 또 비유적으로 얘기했죠. 근데 이 비유적이라는 얘기가 이게 약간의 그 관용적 문구이기도 해요. 근데 관용어라는 말을 우리는 또 처리를 해야 돼요. 관형어 아니다. 관형어는 뭐라고? 수익하는 자리. 근데 관용어는 완전 다른 말이야. 관용어 무슨 뜻일까? 관습적으로 뭐 하는 거?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말. 그래서 이거는 관용어로도 볼 수도 있어요. 비유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관용어적인 측면이 더 커요. 그럼 관용어는 무슨 개념이냐면 관습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게 뭐냐면 속담이라던가 뭐 격언 혹은 뭐 사자성어, 한자성어, 심지어 유행어까지 그 문화 관습에서 사용하는 그 말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아슬아슬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지도 모르겠다까지. 잠깐만, 여기도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앞으로 확고하게 마음을 먹었니? 아니지. 확실하게 뭐를 추측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확실하게 읽어주면 안 돼요. 다만 뭐는 하겠다고? 그날 아침에 풀 비린 내가 원죄의식처럼. 원죄라는 건 뭐니? 원죄. 혹시 여기 뭐 교회 가본 사람? 가봤어? 여기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죄가 있다. 원초적 죄. 원초적으로 죄. 원래부터 죄가 있어. 여러분들 그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인류 태초를 누구로 보니? 아담과 이 하와. 그치?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 걔네들이 죄가 있대. 무슨 죄가 있어? 사과를 따먹은 죄. 근데 왜 그게 죄야? 사과 먹으면 안 돼? 하지 말라고 했거든, 신이. 근데 신의 말을 어겼어. 그럼 그 죄는 누구의 죄야? 아담과 하와의 죄지. 근데 그게 누구에게도 이어져요? 후대에도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원죄, 의식. 좀 억울하지 않냐? 그 말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그것처럼 자 비유적인 거 지급법.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남아있을 나름이다. 그럼 뭐가요? 뭐가? 풀 비린내가 내 손에 남아있을 나름이다. 다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앞으로 내가 계속 그것을 생각하겠다.
자각하겠다, 자각하겠다라는 말로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자각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된 내용이었고요. 그럼 요거에 이어서 자, 여러분들 그 문제를 아까 풀었니? 좀? 문제 풀어왔어? 뭐요? 아유, 뭘 모르겠어. 수필에 대한 문제겠지. 아까 받은 거. 풀어놨니? 안 푼 사람들은 풀어와야 되는데 푼 사람들 기준으로 그럼 나갈 수밖에 없지. 잠깐만요. 자, 첫 번째 내용이고 뭐 지문은 뭐 다 읽어봤을 거니까 첫 번째 부분이죠. 첫 번째 부분인데 한번 여기 볼게요. 오른쪽이 1번 문제. 자, 발문. 여기 발문을 한번 보시고. 그럼 이 발문은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 선택지 보면 역설적 인식을 통해서 과거를 성찰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역설적 인식이? 이거 말 처리된 사람 혹시 맞았는데? 어떤 거요? 역설적 인식. 역설법 얘기하는 걸까? 아니 그건 역설법이라고 했겠지, 표현법에서. 그럼 역설적 인식이 뭐예요? 이 모순된 그래, 모순된 생각. 이렇게 만약에 빨간색으로 적었다면 파란색으로 한 번 더 적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모순되는 생각을 통해서 성찰했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치? 그럼 모순되는 생각이 뭘까? 역설적 생각이 뭘까? 우리 내가 좋아하는 우리 가수, 우리 원영이가 럭키 비키하다는 거 있잖아.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잘 됐어. 아, 럭키 비키해. 왜 상황은 안 좋지만 오히려 좋아.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또 자연에 대한 성찰을 통해 끊어. 그럼 자연에 대해서 성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 했어요? 어떤 거? 자연 누구? 풀벌레. 풀별의? 오케이. 그럼 풀별의 성찰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교훈하는 거 답은 2번이네. 근데 여기는 안 나오고 사회 교육이 안 나. 위에 있는 다시요. 여러분들 이 자연에 대한 성찰을 내가 아까 수필에서 뭘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 경험 생각. 교훈이 나온다고 했지. 그럼 다시요. 자, 자연에 대한 성찰이야? 내 경험이? 아니요. 아니야. 뭔 자연에 대한 성찰이야. 누구 경험이야? 나. 내가 자연을 성찰한 경험이야? 아니요. 그럼 나의 뭐에 대한 성찰이야? 나의 뭐에 대한 성찰이야? 뭐에? 내 행동. 내 행동에 대한 성찰이지. 얘들아, 이거 되게 그럴듯하게 맞아 보이잖아. 왜 자연, 생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지금 끊어서 누구에 대해 성찰했대요? 자연? 자연 성찰했어?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맹점이 생겨요. 여기서 지금 국어가 이 짧은 문장도 이 쉬운 문제도 이렇게 처리를 못한다고? 이게 여러분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국어가 여기서 어려워져요. 그냥 자연이면 맞는 것 같거든. 이거 구분했니? 혹시? 자, 하나 더.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이거를 뭐라고요? 맞는 것까지도 바꿔줄 수 있으면 좋아요. 정답 노트는 그렇게까지 해주면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많이 줄 수가 없어. 잠깐만, 동우야, 문제 없니? 빨리. 풀비린에 문제 없어? 저변에 있어갖고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추측의 의미로 얘기를 하게 되죠. 자, 밑에 여정 전문 중심으로 삶의 깨달음을 드러낸다. 맞니 틀리니? 왜 틀려? 그럼 여정 견문 감상, 여정 견문 깨달음 이거는 무슨 구조야? 기행 문의 구조거든. 근데 기행문은 얘들아, 잠깐만, 기행문 교술에 들어가는데 어디 갔어 이 사람? 아까 그 서울 갔다 광주 왔어? 아니야. 여행의 과정이 드러났니? 아니요. 아니지. 그냥 갔다 왔어요 라는 그냥 단순 경험으로 처리했지.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기행문의 구조예요. 여정, 견문, 감상. 기행문 처리 얘기했었어. 자,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성찰. 대상에 대한 성찰? 대상은 뭔데? 풀벌레. 그렇지. 풀벌레에 대한 성찰 또는 풀벌레에 대한 어떤 거, 나의 행동. 여기서는 지금 나에 대해 행동이야. 내 행동이 대상으로 잡혀야 돼. 내 행동에 대한 성찰이야.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다면 꼭 써줘. 그 대상은 뭐야? 내 행동에 대한 성찰이에요. 뭘 풀벌레에 대해서 성찰해? 풀벌레가 어땠는데?
그 성찰이야? 사실이지? 특정 공간에서 얻은 깨달음. 잠깐만, 특정 공간에서 얻은 깨달음 있어? 아니 특정 공간 아니야? 그냥 그거 아니야. 공간은 무슨 공간이야, 그치?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깨달음은 다른 공간, 이게 무슨 말이니? 그 깨달음이 다른 공간을 확장한다. 시상의 확대라는 단어 들어봤어? 문학에서? 네. 근데 이게 다른 말로 이제 무슨 말로도 쓰이냐면 보편적 적용. 자, 요런 말들로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가 시상의 확대는 문학적 용어고요. 시에서 보편적 적용은 내가 어떤 특수한 경험을 가지고요. 보편적으로 다 적용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법칙성으로. 그런 말로도 나와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귀납의 느낌이에요. 귀납. 자, 귀납은 우리가 하나의 사실, 특정한 사실을 경험하죠. 그러고 나면 납이 뭐라고요? 증명하다 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야. 의고 학생들 다 보니까 열심히 하더라고.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그쵸? 근데 저 밑에 가서 한 47번 학생 반대 열심히 안 해. 그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논리적 오류도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귀납의 느낌으로 지금 서술한 거라서 여러분들 여기서 답은 4번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을 되게 꼼꼼하게 읽어줘야 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기억은 얘들아 뭘 물어보는 거니? 기억. 감성적 기계라고 하는 이거 뭐라고 처리할래? 미술품이라고 하면 되겠지? 네. 그럼 미술품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면 밑에 설명인데 어디가 적절하지 않은지 X 한번 쳐보자. 태환이가. 저요? 아니 집중을 못해서 일단 아니 빨리 지금 풀어보라고. 최초에 뭐해? 너 풀어. 텔레비전을 응. 작품을 참여 텔레비전이 응. 아니에요. 텔레비전이 아니야? 그래. 관객이 그네 침대 속에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지 아닌지 찾아보자. 있는데 어디에?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똑같이 연결됐대. 야, 그네 침대 속에서 뭘 봤어요? TV를 봤어요. TV를 봤어요. 뒤에 게 그럼 작품에 참여 맞아? 맞지 않나지? 그럼 작품에 참여가 무슨 말이야? 작품의 참여가 뭐야, 얘들아? 이 말을 빨리 바꿔봐. 야, 그네 침대 작품이 아니야. 그럼 작품 속에 있는 게 작품이 참여한 거 아니야?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국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냥 아니에요라고 이런 식으로 풀면은 그렇게 풀 것 같아서 물어본 거라고. 작품에 참여는 직접 한 거 아니에요? 작품에 참여했잖아. 그네 침대 속에. 그네 침대 작품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여기서도 무슨 작품 만들었어? 막 그거 내가 굳이 그렇게 체크한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읽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읽어오니까 막 틀리고 안 읽어오니까 그냥 지금 여기서 막 찍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국어 몇 등급? 4등급. 그냥 외워서 풀면 3등급. 운 좋으면 2등급. 그거 실력이라고 보지 마. 나 그런 거 원치 않아. 아니 왜 근거를 안 찾아 지문에서? 지문에서 꼭 찾아. 지문에 체크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알겠지? 물론 뭐 이게 문제 푼 사람들 열심히 풀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까지도 하라고. 알겠지? 지문에서 꼭 체크하라고. 여러분들 내용 알지? 네. 내용 알지? 근데 그러면 문제 풀 때 내용 가서 확인해서 풀어요? 아니면 생각에 의존해서 풀어요? 생각에 의존해서 풀겠지? 뭐 하라고요? 확인 꼭 하세요. 알겠죠? 그 습관 때문에 그래요. 이거 문제 이 쉬운 문제부터 이렇게 되잖아? 그럼 학교 문제는 얘기 안 할게. 자, 이어서 해보자. 동우야 빨리 한번 풀어보자. 어디가 틀린 것 같아? 거봐 이게 내용 설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틀린다고. 얘들아 그네 침대로 만든 건 뭐였어? 차체 그지? 차체와 타이어만 남기고 부속을 제거하여 그네 침대 만들었니? 아니요. 거봐 이게 X잖아. 타이어가 X 쳐줘야 되지.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지금부터 이런 연습하라고. 네. 그럼 얘네들은 뭘로 갔는데? 타이어와 부속은? 그렇지. 타이어와 부속은 의자로 간 거잖아. 이런 문제들이 나와. 아까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도 하나 힌트를 준 거였단 말이야. 문제에서 이런 문제 나올 거야 라는 힌트. 또 뒤에 A에 드러난 글쓴이의 모습 이게 무슨 말이냐? A에서는 A가 그럼 글쓴이는 어땠냐? 라는 거지. 하나 물어보자. 이때 글쓴이는 실제 나죠? 네.
실제 나예요. 그러면 작가예요. 글쓴이. 알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적절한 걸 찾아와 주세요 라고 한다면 몇 번일까? 빨리 한번 민규야 몇 번이 적절한 것 같아? 알았어. 1번은 왜 틀렸어? 1번 왜 틀렸어? 자, 한번 끊어봅시다. 문장 끊어봐. 지성아, 문장 어디서 끊을래? 문장 어디서 1번 선택지 어디서 끊을래? 이거 이어진 문장이야. 빨리 끊어. 시훈아 어디서 끊을래? 때문에 봐봐. 누가 먼저야? 객지 생활 때문에 면허 땄어? 아니면 면허 먼저 땄어? 아니면 그래 이거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된 거지. 이거 순서를 바꿔버렸어. 순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문제를 낸 거라고 순서를 바꿔버려서.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 이렇게 가운데가 쳐줘야 돼. 이어진 문장. 이제 문제 풀 때는요. 이어진 문장이에요. 안는 문장, 이어진 문장밖에 안 나와요. 고등학교에서. 혼 문장 안 나와요. 그럼 2번. 면허를 따자마자 운전에 편리함에 기다려. 자, 어디가 틀렸어? 못 따라가죠. X지?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X가 쳐질 데가 없지. 1번 같은 선택지는 X가 안 쳐졌지. 그러나 끊고 이거 순서 바뀌었어.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순서는 자 원래 때문에라는 거는 이렇게 문장을 읽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틀렸어.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X를 칠 때. 3번은 밀폐된 공간이 자동차에 대해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잠깐만 뭐에 대해서? 밀폐된 공간이 자동차에 불안을 느꼈어요? 불안은 어디서 느꼈어? 야 불안이란 글자 나왔어 안 나왔어? 빨리.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찾았어? 빨리 찾으라고. 자동차가 주는 풍기가 불안. 그래 이 불안 언제? 초보에서. 그럼 언제? 처음에 면허 땄을 때 처음에. 불안 언제 느꼈어? 초보일 때. 얘 밀폐된 공간에 대해서 이런 불안이야? 밀폐 뭐 폐쇄 공포증 있어? 4번은 그러니까 봐봐 이게 어디서 본 단어들은 다 주죠. 근데 지금 봐 순서와 인과를 다 뒤집어 버리지. 그렇게 우리가 국어는 말장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뭐 내용 몰라서 틀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 독해하는 방법은 뭐라고? 1번 지문에서 빨리 근거를 찾을 것. 두 번째는 선택지를 정확하게 끊어서 판단할 것. 그럼 그 연습이 평소에 제가 정답 노트하는 연습이 이런 연습이라고 어디가 틀렸는지 확실하게 파악이 되어야 그게 되지. 야 이거 너무 쉬운 문제야. 이거 교과서 기본 문제란 말이야. 이런 기본 문제 우리 한 만약에 25문제가 나온다면은 한 10문제 정도는 줘요 학교에서. 기본 문제로. 알겠죠? 그럼 그 10문제는 정확하게 맞출 거고 이제 말장난을 우리가 구분하는 게 학교의 시험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번에 문법 들어가잖아. 그럼 10문제도 기본 문제 안 나오겠다. 5문제가 기본 문제로 나오겠다. 자 뒤에 출퇴근과 장을 볼 때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니? 뭔 소리야? 그럼 출퇴근과 장을 볼 때부터 사용하다가 점점 어떻게 됐다고? 점점 많이 사용하게 됐지? 그럼 이것도 틀렸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요거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건 언제 사용한 거예요? 조금만 사용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사용한 거지. 이 왼쪽에 조금 더인지 봐봐. 네 맞아요. 그러나 조금 더 사용했어요. 근데 심지어는 그냥 막 사용해요. 자 이렇게 자기 말로 요약이 되면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요약하는 방법은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 요약하는 거. 근데 그 요약을 지금은 뭐 못 시키고 나중에 또 연습시킬 거예요. 문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법이 더 중요한가? 자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표현법이에요. 그리고 문장의 설명 방식, 문장 서술 방식. 자, 이런 문제의 의도구나라는 거를 꼭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4번에서 이 기억에 대한 상반된 속성을 가진 대상을 대비하여 대상의 의미를 드러내는 이건 뭐 하라는 거야? 둘을 우리 표현법에서 이런 거 있잖아. 둘을 대비시키는 방법. 대조법. 대조법. 대비는 얘들아 공통점은 안 들어가. 물론 공통점도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나 대조법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 먼저. 그러면 가진 대상을 대비했을 때는 얘들아 여기서는 몇 개 대비해야 되니? 2개 이상이겠지? 그럼 2개 이상 뭘 대비했어?
안 나온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가지고.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잠깐만. 안 나온 것 같아. 니은은 전문자, 인용했네? 네. 어디에서? 자, 빨리 근거 찾으세요. 여기 있네. 그쵸? 이렇게 찾아줬니? 풀 때 찾아주셔야 돼요. 또,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였는데? 대응됐었지, 아까. 네. 아, 그거까지. 야, 비유적 표현 쓰였어? 네. 빨리 찾아. 빨리 찾아. 감성적 기계 비유였잖아. 네. 하나만 찾아도 되잖아, 이때 때. 그치? 그럼 다시 중심 소재 속성까지 맞아? 중심 소재 뭐예요? 여기서는 중심 소재 뭐 풀비린내 아니야? 아, 자동차에 속성은 뭔데? 아, 감성을 태워줘요. 하나 더 찾자, 얘들아. 마치 뭐였다고요? 이것도 비유법이었지? 그럼 이 비유법 때문에 자 나타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늑한 자궁도 있다, 그렇죠? 아늑한 자궁 이런 것들도 비유했지? 그럼 그 속성은 뭔데? 자동차의 위험성은 달리는 무기가 된 거고 또 아늑한 자궁은 뭐야? 그 차 안에서 뭔가 아늑하게 만족스러운 그 느낌. 그럼 이것도 맞네요. 이것도 맞고요. 이것도 맞고요.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하는 건 뭐야? 자문, 자답. 그럼 자문자답 할 때 먼저 자 질문 있는지 찾아보자. 그냥 없다고 하지 말고. 그럼 질문할 때 이 자문은 어디서 봐야 돼요? 의문형을 보면 되죠. 그럼 의문형은 어디서 발생해요? 서술어에서. 그럼 서술어만 빨리 보면서 문장 끊어가면서 빨리 봐봐. 확인하라는 방법이야. 그럼 문장 끝을 보면 되잖아. 첫 번째 문장 어디서? 본 적 있다. 것이다. 없다. 왔다. 했다.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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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니까 다밖에 없네요. 그럼 의문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외워서 푸는 거 아니라고요. 표현법은요. 가사 찾아주는 거라고요. 어디 찾는지 알겠지? 질문은 서술어 보면 찾는 거예요. 라는 정도. 요거 되겠니? 이해되니? 자, 요렇게 하면 잠깐만 이제 뒤로 넘어가서 여기까지는 풀어줘야지. 6번까지는. 자, 니은의 구체적인 내 윗글의 말 인용하여. 그럼 모순된 욕망이라는 말은 왜 모순이 됐냐고요? 왜 모순이 되냐고요? 모순은 뭐였어? 네. 모순이 뭐냐고? 역설이지? 네. 그럼 왜 역설이 일어나요? 모순되게 말해. 모순되게 말했어. 빨리 윗글을 사용하래. 모와 모를 동시에 충족? 머물고자 하는 머물고자. 또 플러스? 이동. 그치? 이동의 욕망을 동시에 충족한다라는 말이 모순이었지? 이거 지금 뼈대 잡기부터 해. 왜 모순이야? 라고 하면은 모순은 얘들아 뭐가 일어나야 돼? 서로 상충돼야 되지. 말이 안 돼야 되지. 야, 머물고자 하는 마음과 이동하려는 욕구가 동시에 되니? 안 되지? 아, 그래. 머물고자 한다. 이동하고자 한다. 정도만 뼈대 잡아주시라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서술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거 외워서 쓰려는 게 아니라 봐봐.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왜 모순이라고 했겠어. 모순된 욕망이 뭐야. 그 마음 두 가지 찾아주면 되는 거였잖아. 알겠죠? 그럼 요걸 이제 다듬으면 한 문장으로 서술해보자. 무슨 마음과 무슨 마음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마음을 동시에 충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근데 요 뼈대부터 잡혀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이유라고 했어요. 이 이유는 항상 때문에가 나와야 돼요. 그럼 디귿의 이유. 디귿은 뭐였니?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감성적인 노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왜요? 그 작품은 분명히 해체했잖아. 그러나 왜 충분히 하고 있어요? 내 마음 충족시켜주죠. 내 마음 충족시켜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 3번이죠. 왜? 내 마음은 어땠는데? 두 가지 욕망이 있었지. 근데 그걸 둘 다 충족하기 때문에 라는 얘기. 2번으로 가시면 안 돼요. 왜요? 편리한 건 맞지? 편리한 건 맞는데 왜? 모순된 욕망이 충족되지는 않잖아. 그냥 편리하게만 하잖아. 네. 그쵸? 그냥 5번 같은 경우는 이거에 여기서 연결될 게 아니지. 이거 어디서 연결돼야 돼? 자연 생태 파괴보다 이거는 뭐 생태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준다면 또는 뭐 벌레들을 죽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어느 부분이랑 끝에 교훈 부분이랑 이렇게 연결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는 안 나오고 아까 우리가 조금 어렵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관계를 막 이렇게 뒤집어 갖고 연대한테 오답을 만든다거나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이렇게 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더 중심 문제일 거고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가면 자 여기 11번 문제 자, 요 단어들 나온 김에 우리 다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해봅시다. 목불인견, 이게 무슨 말이냐? 목불인견. 눈앞에 버려진 성함을 뭉쳐서 전하고 있어. 그렇지. 요거는 견 볼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목은 여기 목이에요? 눈목 아니야? 눈목자예요. 눈. 눈 앞에 불인하다. 인자가 무슨 말일까? 요거 밑에 무슨 글자야? 요거? 그렇지. 마음. 그럼 마음 속에 인자가 들어간 게 뭐야? 믿는 거? 요거는 참을 인자. 이거 참을 수가 없어. 이게 참. 불인하다고 참을 수가 없어. 눈앞에 벌어진 일을 볼 수가 없어. 알겠지? 볼 수 없어. 볼 수 없다가 이게 아닙니다. 참아 볼 수 없어 이거야. 참아 볼 수 없어. 참아 볼 수 없어. 명제 경각. 경각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죠? 경각에 갈리다. 경각이 무슨 말일까? 경각에 갈려있다. 짧은 순간. 각자가 짧을 각자. 여기 되게 경각은 짧은 순간이에요. 명제. 이 명자가 무슨 명자 같니? 목숨명. 제자는 있다. 목숨이 어디에 달려있어? 짧은 순간에 달려있어. 진짜 그 위급한 상황.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달려있을 때 명제경각이라는 말을 쓰네요. 식자 우환이라고 하는 거는 우환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우환은 뭐예요? 너 이렇게 우환이 많니? 근심? 걱정. 근데 어떤 사람이요? 식자. 식자가 뭘까? 식자. 자자는 이제 글자를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 공부한 사람이 근심이 오히려 더 많아요. 여러분들 시험을 보면 시험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됐어? 그럼 걱정이 많아진다? 근데 아예 공부를 안 하면 걱정도 없어요. 아전인수 알아? 물대기. 인자가 뭐냐? 끌어오다. 인력할 때. 우리 인용할 때 인자예요. 끌어오다. 뭘 끌어와요? 물을 끌어와요. 어디에요? 아자가 자아 할 때 나, 내, 노네. 내 밭에 물 끌어온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전인수격이다 라는 말은 이거는 좀 비유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데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 유리한 해석. 자기에게만 이롭게 하는 거. 이런 단어들은 좀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경거망동하지 마. 이건 뭐야? 경솔하게 하지 마. 망령되게 하지 마. 경솔하게 하지 마. 망령되게 하지 마. 뭐를? 행동을. 가볍게. 망령은 뭐냐? 얘들아. 망령. 영자가 뭐냐? 영혼. 망자는? 떠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 그럼 무슨 말일까?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마. 가볍게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마. 그러면 행동하지 마가 아니라 경거망동했다니까. 이거는 생각 없이 하는 거. 생각도 없고 가볍게. 가볍게를 일부러 이렇게 씁시다. 가벼운으로 쓸게요. 왜요? 비유불규칙까지 신경 쓰라고. 알겠지? 자, 하나 더. 자, 12번의 보기 같은 경우는 별표 한번 치세요. 자, 수필에 대한 개념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보기 분석 잘 안 하죠? 잘해요. 잘해? 표시했니? 1번 자신의 체험을 통해 플러스 깨달음, 교훈. 이렇게 우리가 표시는 꼭 해주셔야 돼. 지금 여기서는 얘기는 됐지만. 자, 발상은 그럼 뭐야? 발상.
떠오른 생각. 그렇지. 생각의 출발 지점. 시발점 들어봤니? 이런 시발? 네. 시발점은 뭐야? 처음 시작하는 점. 발 출발되는 거지. 시작 지점이자 출발 지점이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발자는 출발 지점이야. 생각의 출발 지점. 그러면 자, 이 글의 발상은 어때요? 어디서 생각이 출발됐어요? 경험. 어떤 경험? 뭔가 낯설고 당혹한 경험이 하나의 교훈이 됐지. 그치? 어떻게 생각하니까? 좀 신선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풀벌레 죽은 게 일반 사람들은 익숙하겠지. 근데 나는 글쓴이인 나는 뭔가 이상해. 그런 사람들이 문학적인 것 같아. 뭔가 감수성이 높은 사람, 예민하게 대하는 사람. 어떻게 그냥 풀벌레 죽은 거 갖다가 아이씨 나는 욕하거든. 아이씨 풀벌레 에이씨 그거 지워지지도 않아 진짜. 어떻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냐? 풀벌레 때문에 내 손에 그 비린내가 남아있는 것 같대. 손 안 닦은 거야? 아니 손 엄청 닦았다고 했잖아. 참 그래요. 그게 글쓴이의 개성이라고요. 알겠죠? 자, 자유롭다라는 거고, 그래서 갈래적 특징이라고 하는 말, 이거 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수필의 갈래적 특징은 저번에 정리하고 들어갔었지. 무슨 특징이 있어? 자유롭다. 또 형식이 없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가볍게 쓸 글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거 조금만 분류하자. 무슨 수필과 무슨 수필? 경수필과 중수필이 있었지? 이거 구분되죠? 근데 요건 어디에 들어가요? 경수필이 들어가요. 가벼운 일상생활, 신변 잡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갈래상의 특징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올 수 있다고요. 각 지문마다 시에 대한 갈래상의 특징, 소설에 대한 갈래상의 특징, 뭐 동주에 대한 갈래상의 특징 등등. 오케이. 문제 풀어서 다음 시간에 무조건 이 정도까지 풀어서 제출하는 게 과제예요. 이거 안 해오면 진짜 안 된다. 알겠지? 야, 아까 그 쉬운 독해도 안 되잖아. 여기 잠깐 17번 문제 봐봐. 아니 뭐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17번 문제는 얘가 뭐라고 읽어야 돼? A에 대한 설명인데 밑에 표현법 문제지? 네. 그럼 여기 문제 의도를 이렇게 표현법이라고 이렇게 좀 써주면 되고, 표현법은 항상 뒤에 효과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 의도까지도 생각을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갈래적 특징에 대한 설명인지, 두 번째 표현에 대한 문제인지. 문제는 내용 문제 또는 표현 문제, 갈래적 특징 문제, 크게 보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내용 추론 문제 정도로 갈 수 있죠. 자, 반어적 표현 밑줄치고, 밑에는 고백 적어줘. 세 번째 감각적 이미지, 음성 상징어, 그리고 비유적 표현. 그럼 이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표현법 문제는 가서 뭐 하라고 했고, 찾기 빨리 찾아보자. 지금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음성 상징어가 어디 있을까? 그렇지, 후두루들 있네. 그러면 자 다시요. 음성 상징어 나왔어. 얘들아 밑에 뒤에 효과. 자신의 심정 맞아? 네. 후두루들 떨렸으니까 오케이, 그거까지 생각하는 거야. 음성 상징어 나왔구나 하고 동그라미 치면 안 돼. 그거 플러스 효과까지 하는 거야. 아 뒤에 효과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줄 알고 학교에서. 네. 그럼 봐봐.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야 대상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이러면 아니야,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완벽하게 틀려져요. 알겠지? 효과까지 꼭 신경 써야 돼. 그럼 이거는 맞는 답이네. 지워주시고. 또 비유적 표현 나왔니? 네. 어디에? 처럼. 그치? 다시 자신의 정서 맞아? 다시 야 어디 있어서 먼지처럼? 그럼 이거는 봐봐. 자신의 정서 맞아? 자신의 정서를 실감내고 뭉치처럼 말이다. 그럼 이건 맞아. 왜요? 아 이것도 맞긴 맞아요. 누구에 대한 얘기였니? 죽은 자네. 근데 얘가 마치 뭉치처럼 죽은 자네가 너무 많았어 라고 느낀 거지. 그래서 심리적 표현 먹고 하나 더 찾아봐. 더 확실하게 나온 거 있어. 여기 있잖아. 야 도망치 듯.
그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도망치듯 같다고. 이건 정서 표현된 거 아니야? 네. 얘들아 효과 또 생각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 알고 모르고가 아니야. 이거 다 알아. 근데 안 찾고 이거 안 읽어줘. 안 찾고 안 읽어줘. 한 번 더 해줘. 안 찾고 안 읽어줘. 그게 국어 문제의 맹점이고 단점이고 여러분들 국어를 못하는 이유가. 알겠니? 내용을 몰라서 틀린다고? 아니야. 또 감각적 이미지 있어? 야 감각은 무슨 감각인데? 시각? 여기 다 시각 있지 않냐? 네. 근데 푸른쭉쭉도 봐봐. 시각적 이미지 맞지? 고백 적어줘 맞아? 생각을 얘기한 거네. 고백이란 건 뭐야? 누구한테 사랑 고백한다고? 아니라고 얘들아. 저번에 얘기했잖아. 고백 적어줘라는 말은 뭐야? 생각을 혼자서 표현하는, 혼자서 얘기하는 게 고백이라고. 사랑 고백 아니야. 이것도 맞아. 반어법 나왔어? 아니에요. 반어법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반어 연습을 조금만 뒤에 시킬게요. 내가 나중에 역설 반어 꼭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답은 1번이네. 그럼 이건 왜 답이 1번이 이유예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다시요. 표현법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근데 또 효과가 맞고 안 맞고 있긴 있는데 표현법 나오는데 효과가 맞고 안 맞고가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표현법 문제가 쉽게 나오면 그냥 없다 있다야 있다 없다야. 근데 있긴 있는데 효과가 달라. 알겠지? 효과가 같다 다르다 이런 느낌으로 또 문제가 읽혀야 돼요. 아니 어려워. 어려운 건 어렵다고 할게. 알겠죠? 이 정도로만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풀어오는 거고 뭐 자기가 거의 다 해왔다 그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죠? 오늘 어느 정도 됐으면 제출. 아예 안 풀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목요일까지 풀어오시고 풀었으면 제출하세요. 풀었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체크됐다 자기가 정답 노트 했다 아니면 그냥 풀었으면 제출해 줘.